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기준 이 부대에서 장병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사는 6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40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의 일환으로 양주 신도시의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 인구가 지금보다 10,000명 넘게 늘어나는 건데 입주민들은 도심 밀도가 높아져 정주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바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기준 이 부대에서는 장병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초 확진된 병사 2명은 둘 다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50대 강사가 부대를 방문해 병사 20명을 상대로 강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이 강사가 부대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사는 6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4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지난 13일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21일 기침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2차 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함께 사는 가족이 없으며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계부처에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에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11곳 중 양주 신도시를 콕 집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양주 옥정 회천지구입니다. LH는 양주 신도시 개발 당시 전체 부지의 30% 가까이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주거지를 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 신도시를 레저문화 도시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LH가 이곳에 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양주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 4천여 가구에서 7만 300여 가구로 8.4%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옥정 지구의 경우 주거 비율은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이고 상업 비율은 20%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주 신도시의 수용 인구는 16만여 명에서 17만여 명으로 10,000명 넘게 증가합니다. 복합용지를 주거지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양주시의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수용 인구를 늘리면 시민들은 오히려 교통체증, 대중교통 혼잡도 증가로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신도시 건설 과정에 수용 가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5,500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LH는 주거 밀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계획에서 누락된 인구를 반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인구가 크게 부과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LH의 이 같은 안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LH는 현재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국토부가 요청을 접수하면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 옥정 신도시 수용가구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네, LH가 양주 신도시 수용 가구 수를 8%가량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이 인구가 늘면 시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 걱정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단순 수치상으로 인구가 느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진짜 인구가 느는 것도 지역 사정과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히 느는 것이 우리 시의 좋은 일이죠. 양주시에 조성되는 2기 양주 신도시는 충분한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여 저밀도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게 당초 LH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용가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며 도시 중심부의 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GTX와 같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2기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에서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좀 의아한 일이고요. 다만 그 결정이 양주 시민이 바라보기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양주의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도시의 만족도와는 별개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고 수용 인구를 늘리면 시민들은 오히려 교통체증, 대중교통 혼잡도 증가로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LH는 당초 인구 계획을 늘리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 그리고 LH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양주 신도시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변경안을 이번 달에 관보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5분 자유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양주 시민들이 양주를 소중한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유 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풍광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는 양주 신도시를 저밀도 주거지로 조성하려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중심 상업 및 복합용지를 주거지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양주시의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양주 시민들께서도 지금처럼 넉넉한 여유 공간에서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주택난 해소에만 치중하다 보면 잠만 자러 오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죠. 다각도에서 도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뉴딜을 추진합니다. 경기도형 뉴딜은 데이터와 저탄소 사회 안전망 등 3개 분야 9개 중점 과제, 18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또 과제 실행을 위해 69개 주력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 4천억 원을 투입해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추진 계획을 도의회와 민관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한 달간 바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수사 대상은 궁평과 제부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입니다. 주요 수사 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 영업 행위 등입니다. 또 도특사경은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어업 등 불법 어업 행위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가 취소되는 등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의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 수도 서울에 전부 블랙홀 좀 다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시설 쪽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서울로의 진출만을 일종의 꿈꾸는 정말 풍류 속의 빈곤의 어떤 문화적 상황이다라고, 그런 것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1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장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대규모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자동차 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인데 이제 이른바 이 관객들 사이가 격리되는 어떤 텐트라든지 투명, 아마 이번 우리 9월달에 레츠 DMZ 그 행사에서 아마 그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객석을 어떤 한 가족 단위의 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또 그 공연 형태, 이런 것으로 이제 좀 이런 막 객석의 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예술가라는 사회적 존재의 유지가 어떤 한 사회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또 개인이 책임질 수도 없다면, 적어도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스타일의 그 지역별, 직능별 어떤 예술가 조합이라는 형태가 그 예술가들의 지위를 규정하고 또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해주며,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생계와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복지의 관점에서 사실상 접근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21세기에 결국 세계의 그 헤게모니를 끌고 가는 것도 문화산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화산업이나 예술은 그저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의 여가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 아니라, 사실은 항만이나 철도, 군수산업처럼 국가의 사실상 지금 기간 산업으로 이미 인정된 지 오래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제 새로운 팬데믹 국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문화와 예술 패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준비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의 어떤 어떤 그런 실제적인 선도적인 실험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새로운 시대 국면으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주로를 닦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도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선선한 날씨는 덤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한낮 기온은 2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맑은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도 다소 떨어지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